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스알라이언스와 늘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정의 곽수정입니다. 2025년 우리로 말하는 새해가 이제 27일 날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아마 새해에서 가족분들끼리 모이시면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니 탓, 내 탓도 많이 하실 거고, 또 민감하신 분들은 다투기도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해에는 정치 이야기보다도 경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우리 사회도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소멸이 되고 있는 지금 작금의 사태는 저 같은 기성세대, 베이비부머 1세대를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단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화기애애한 그런 설 명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늘 그러시잖아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가정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고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얼스알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또 접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간의 평화와 사랑이 늘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4년 이후에 이제 2기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영어에서 facing north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north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facing south 그러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강하는 걸, 둔화되는 걸 말합니다. 과연 미국 경제가 북쪽을 볼까, 남쪽을 볼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 바로 이제 AI 산업에 투자하겠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AI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겠지. 뭐 할 때가 됐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일단 지금까지 한번 해드리면,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빨리 200조, 300조 막강한 재정을 퍼부어서라도 새로운 과학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지 않으면 그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조직과 기능 또 각 부처의 역할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철학적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취임연설 초안에 나와 있던 레볼루션 오브 커먼 센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상식이 어떤 상식인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상식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이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AI 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파나마 운하 가져오겠다 그러죠. 그린랜드 매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파나마 운하는 안 가져오면 군사행동까지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파나마 운하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1914년에 건설이 됐어요. 파나마 운하가. 그리고 카터 대통령 때 1977년에 파나마로 주겠다, 되돌려 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파나마가 1999년에 이양을 받았습니다. 이양을 받았는데 그 뒤에 파나마가 한 5조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관문을 3배로 늘렸어요. 15,000개를 실은 컨테이너 25만 톤, 30만 톤 배를 옮기려고 하는데 좁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배로 늘리면서 5조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수익이 얼마나 난 줄 아세요? 2조 한 7천억 달러 났대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남는 장사 안 했거든요. 우리가 지어가지고 뭐 조건도 없었는데 괜히 지미 카터 대통령이 77년에 약속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수에즈 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운하를 갖다가 파나마한테 줬네? 파나마 정부 보고 다시 가져와. 우리 가져올 거야. 라고 하니까 파나마 정부는 예, 형님 가져가십시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2조 7천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데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라고요?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예, 영업이익을 2조 7천억 달러를 내는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네요. 이런 운하를 갖다가 줄까? 안 줄 거예요. 근데 요것만 보면 또 안 돼요. 뭐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도에 파나마시티에 70층짜리 주상복합 트럼프 오션 클럽이라고 하는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JW 메리엇 호텔한테 매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파나마를 트럼프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놓고 봤을 때 미래의 스웨즈 운하와 같은 역할에 파나마 운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나마 운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항만 시설, 미국이 최적으로 지금 부족하고 여유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어떤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던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내용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숨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탐욕, 욕구, 본능이 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정부의 역할, 또 기능,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정책 부분을 또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미 연준은 금리를 갖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다행히 올라가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의 재정 부채 문제, 적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2038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규모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GDP 대비 한 120%가 넘어갈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재정 적자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에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닷지를 만들었으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연방정부 기능을 없애버리겠다. 예산이 얼마 쓰느냐 보니까 6조 7천억 달러 정도를 써요.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군 상위용사에 대한 어떤 보훈 이거는 절대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산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400여 개 정부기관 중에서 398개 정도를 2개 정도, 3개 정도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한 걸로 제가 기획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을 세이브하느냐. 한 2조 달러 정도 예산을 세이브를 한대요. 2조 달러 예산 세이브하려고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다 해고를 시켜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상원과 하원의 인준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특성이 나올 것이다. 뭐냐? 블라핑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WWF 젊은 어린애들은 좋아하는 미국에서 좋아하는 건데 레슬링이 있거든요. 레슬링 경기. 거기 보면 헐크 호간 있잖아요. 헐크 호간. 막 약간 대머리이시면서 은색의 막 유명한 레슬러가 있는데 헐크 호간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다분히 묻어나요. 다시 말하면 목소리 크고 막 쇼맨십이 강한데 뒤에서 알고 보면 철저히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저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 해도
올릴 때 올리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제재를 한다 그래도 할 때 하겠지.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민 정책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백인들의 그런 차별성 이런 거를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거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연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 논문들을 좀 많이 읽어서 미국의 어떤 사회적 현상, 미국 시민들의 심리적 현상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또 어떤 방향으로 좀 이런 거를 많이 읽게 해주시면 제가 좀 책 좀 읽어서 논문도 읽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는데, 사회학 하신 분들, 심리학 하신 분들 정치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학문에 좀 매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사족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이야기는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두 번째, Make America Great Again, 골든 에이지로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장고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어 제목이 장고 스트라이크스 백 어게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돌아온 장고, 원래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서부 영화 그러면 떠오르는 배우가 존 웨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인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하나의 카우보이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 장고의 모습으로, 자, 내가 이제 복수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근데 복수는 음성과 양성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그 음성은 뭐냐? 말씀드렸던 대로, 말 안 듣는 애들한테 가서 두들겨 패서 뺏어오고, 그린랜드 안 주면은 막 또 어긋장 놓고 막 관세 막 때려버리고, 그게 음성적인 거죠.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다 이 말씀입니다. 양성적인 거는 뭐냐? 좋게 내가 지금 그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공급 사슬의 부활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투자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봤더니 AI예요. 그리고 또 양자 컴퓨팅이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젠슨 황이 뭐 20년 기다려야 된다, 30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 버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사모으시라고요. 그러면. 예. 왜요? 저는 늘 그랬잖아요.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를 생각하셔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폭락했다고 했으니까 사모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AI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GPT의 알트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오라클도 있고요.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엔비디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또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라고 했냐면, 저도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기업이 하나씩 더 나오니까, 어떤 기업들이 샘 알트만과 같이 투자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라클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죠? 최근까지. 뭐 또 훌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투자했다. 이런 말이죠. 소프트뱅크에서 얼마 투자했다? 1,000억 달러. 그러니까는 들어보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뚝뚝 치면서, 이 친구 1,000억이 뭐야? 2,000억 달러는 해야지. 2,000억 달러 할 거지?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2,000 달러는 없는데 한번 2,000억 달러 만들어 볼게, 약속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 장면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소프트뱅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일본의 굴기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샘 알트만의 챗GPT에, 아니면 구글에. 삼성 이재용 위회장 회장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일본이 벌써 AI 산업에 미국의 오라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과 함께 AI 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들로서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바짝 긴장해야 될
기사다,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